이카보그 11장 북쪽으로. 그렇게 엄하게 해야 하는 거야? 슈비를 떠나 시골로 가면서 프레드 왕은 점점 더 기운이 솟는듯했다. 왕이 뜬금없이 이카보그를 찾으러 간다는 소식은 이제 굽이굽이 펼쳐진 초록의 들판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까지 퍼져나갔다. 농부들은 가족을 데리고 왕과 두 귀족 근위대를 환호하러 나왔다. 점심을 거른 왕은 커즈버그에 들려 늦은 저녁을 먹기로 했다. 치즈로 유명한 이 도시에 들어가면서 그는 일행에게 소리쳤다. 전우들이여, 여기서 군인다운 모습으로 소탈하게 밤을 보내고 동이 트면 다시 길을 떠난다. 물론 왕이 소탈하게 하룻밤을 보낼 리가 없었다. 커즈버그에서 가장 좋은 여관의 손님들은 왕의 잠자리를 위해 거리로 쫓겨났다. 그날 밤 프레드는 구운 치즈와 초콜릿 퐁디로 푸짐한 저녁 식사를 즐긴 뒤 오리털 매트리스가 깔린 황동 침대에서 잠을 잤다. 반면 스피트로스 경과 플래푼 경은 마구간 위층의 작은 방에서 함께 밤을 보내야 했다. 둘 다 오랜 시간 말을 타고 온 탓에 온몸이 쑤셨다. 일주일에 5번씩 사냥을 나가는 사람들이 어째서 그럴까 싶지만 두 사람은 평소에 겨우 30분쯤 사냥을 하는 척하다가 몰래 나무 뒤에 앉아서 궁정으로 돌아갈 시간이 될 때까지 샌드위치와 포도주를 즐기곤 했다. 진짜 얍삽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몇 시간씩 안장에 앉아 있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고 스피트로워스의 여윈 엉덩이에는 벌써부터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이튿날 물집 말 타가지고 이튿날 이른 아침 왕은 비미시 대장으로부터 바론스타운 시민들이 자신들의 멋진 도시가 아닌 커즈버그에서 밤을 보낸 왕에게 몹시 서운해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인기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던 프레드 왕은 주변 들판을 가로질러 먼 길로 돌아가라고 일행에게 지시했다. 그들은 가는 내내 농부들의 환호를 받으며 해가 질 무렵 바론스타운에 도착했다. 지글지글 소세지를 굽는 맛있는 냄새가 왕의 원정대를 맞아주었고 사람들은 몹시 기뻐하며 횃불을 들고 프레드를 도시에서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그는 황소구이와 꿀을 바른 햄을 대접받은 뒤 거위털 매트리스가 깔리고 무늬가 새겨진 떡갈나무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스피트로스와 플래프는 평소 두 하녀가 쓰던 비좁은 다락방에서 함께 자야 했다. 엉덩이의 물집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워진 스피트로스는 기껏 소세지나 만드는 이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 먼 길을 돌아 60여 킬로미터나 말을 타고 왔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었다. 한편 커즈버그에서 치즈를 너무 많이 먹은 데다가 바론스타운에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3인분이나 해춘 플래프는 소화불량으로 끙끙거리느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소화불량.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약간 체한 것 같은 그런 거지. 다음날 왕의 원정대는 다시 길을 떠나 이번에는 북쪽으로 향했다. 그들은 머지않아 포도밭을 지났다. 포도를 수확하던 이들이 열정적으로 코르누코피아 국기를 흔들어대자 왕은 기분 좋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스피트로스는 엉덩이에 방석을 동여맸는데도 너무 아파서 울음을 터뜨릴 지경이었고 플래푼의 트름과 신음소리는 따가닥따가닥 말발굽 소리와 덜컹덜컹 굴레 소리로도 덮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날 저녁 그들이 여로보암에 도착하자 트럼펫이 울리고 온 도시가 국가를 부르며 환영해 주었다. 프레드는 발포 포도주와 송로버섯으로 푸짐한 저녁을 즐긴 뒤 백조털 매트리스가 깔리고 4개의 기둥과 덮개 갖춰진 보드라운 침대로 들어갔다. 그러나 스피트로스와 플래프는 여관 부엌 위층의 방에서 병사 2명과 함께 잠을 청해야 했다. 술에 취한 여로보암 주민들은 비틀비틀 거리를 돌아다니며 왕의 방문을 축하했다. 하지만 스피트로스는 얼음이 가득 담긴 양동이 위에 앉아 밤을 보냈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신 플래프는 방구석에 놓인 또 다른 양동이를 붙잡고 속을 개었다. 무슨 말인지 알아? 술을 많이 먹고 토한 거야. 계속 양동이에다. 그걸 개웠다 그래. 토하는 거야. 술 먹으면 막 토하거든. 너무 많이 먹으면. 구토? 더 많이 먹으려고. 아니.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많이 먹으면 막 술취하고 해서 막 술을 토해. 되게 들어. 다음날 동이 트자 왕의 원정대는 습지대를 향해 다시 길을 떠났다. 여로보암의 시민들은 그들만의 유명한 작별 인사로 환송해 주었다. 바로 요란하게 코르크 마개를 따는 것이었는데 그 우리와 같은 소리에 스피트로스의 말이 앞발을 들고 몸을 뒤로 젖히며 주인을 길가에 내동댕이 치고 말았다. 그 바람에 원정대 대원들은 스피트로스의 흙을 털어주고 엉덩이에 다시 방석을 대준 다음
프레드의 웃음이 그칠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출발할 수 있었다. 머지않아 여러 번을 벗어나자 새소리만이 정적을 메웠다. 궁전을 떠난 뒤 처음으로 길가가 텅 비어 있었다. 점차 짙푸른 초록의 땅이 사라지고 바싹 마른 가느다란 풀과 구불구불 휘어진 나무들, 커다란 바위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왕은 뒤따라오는 스피틀워스와 플래푼을 향해 쾌활하게 소리쳤다. 참 이상한 곳이지. 드디어 스피드를 보게 되다니 정말 기쁘군. 안 그런가? 두 귀족은 맞장구를 쳤지만 프레드가 다시 앞으로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들의 그 뒤통수에 대고 무례한 손짓을 하며 입모양으로 더 무례한 말을 퍼부었다. 마침내 왕의 일왕은 사람들을 마주쳤다. 하지만 이 습지대 주민들은 그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다가 아련실에서 양치기가 그랬던 것처럼 풀썩 무릎을 꿇더니 환호는커녕 박수조차 치지 않고 그저 입을 떡 벌렸다. 왕과 근위대를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하긴 그들은 왕과 근위대를 볼 기회가 없었다. 프레드 왕은 왕위에 오른 뒤 코르누코피아의 주요 도시들을 모두 방문했지만 그가 이토록 먼 습지대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 무지한 자들이지만 그래도 뭉클하지 않나? 왕은 일행에게 쾌활하게 소리쳤다. 누더기를 걸친 아이들은 멋진 말들을 보고 숨을 들이켰다. 그토록 윤기가 흐르고 영양 상태가 좋은 동물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이었다. 플래푼이 다 허물어져가는 돌집을 보며 스피틀워스에게 속삭였다. 오늘 밤 어디서 묵는 거야? 여긴 여관도 없구먼. 그러자 스피틀워스가 낮은 소리로 대꾸했다. 그래도 위안 삼을 만한 게 하나 있어. 오늘 밤 왕도 우리처럼 소탈하게 자야 한다는 거. 어디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번 보자고. 그들은 오후 내내 말을 달려 해가 저물 때쯤 마침내 이카보고가 산다는 늪을 마주했다. 시커먼 어둠이 드넓게 펼쳐져 있고 군데군데 기이한 암석들이 보였다. 비미시 대장이 소리쳤다. 폐하, 여기 진을 치고 아침에 늪을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늪은 위험이 도사리는 곳입니다.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내려앉기도 하지요. 날이 밝을 때까지 가까이 가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무슨 소리? 프레드는 흥분한 어린아이처럼 안장에서 몸을 들썩거리며 말했다. 늪을 코앞에 두고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 비미씨. 왕의 명령이니 일행은 계속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달이 떠올라 시커먼 구름 사이에서 숨바꼭질 꼭지를 벌일 무렵 그들은 마침내 늪 언저리에 이르렀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황량한 야상의 땅. 그렇게 오싹한 곳은 아무도 본 적이 없었다. 스산한 바람에 골풀이 바스락거릴 뿐 주인은 쥐죽은 듯이 고요했다. 잠시 후 스피틀워스 경이 말했다. 폐하, 보시다시피 이것은 땅이 아주 습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양이든 사람이든 늪으로 빨려갈 것입니다. 겁 많은 자들은 어둠 속에 감춰진 저 커다란 바위와 암석들을 괴물로 착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잡초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괴물이 속삭이는 거라고 여길 테고요. 그래 맞아, 그럴 것 같군. 프레드 왕이 말했다. 그러나 그는 바위 뒤에서 금방이라도 이카보그가 튀어나기로 할 것처럼 여전히 시커먼 늪을 흩어보고 있었다. 그럼 이제 진을 칠까요? 폐하? 플래푼이 물었다. 바런스타운에서 차가운 파이를 챙겨온 그는 이제 저녁 생각이 간절했다. 어둠 속에서는 상상의 괴물조차도 찾을 수가 없지요. 스피틀워스가 지적했다. 그래, 그렇지. 프레드 왕이 아쉬운 듯 대꾸했다. 그럼 아이쿠, 언제 이렇게 안개가 깔렸담? 아니나 다를까 늪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짙은 안개가 조용히 그들을 뒤덮고 있었다. 지금 프레드 왕이 왜 이렇게 원정을 떠났어?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그런 거야? 이미지 관리. 그치. 자기는 좋은 사람인 걸 막 증명하고 싶고 칭찬받고 완전히 관종인 거지. 왕? 칭찬 하나 받으려고 지금 이제 이걸 지금 찾으러 나간 것도 칭찬받으려고 그런 거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이 못된 두 신하가 아주 골탕 먹고 있는 거야. 자, 12번째 장. 왕의 잃어버린 칼. 순식간에 왕의 원정대 대원들의 눈에 두툼한 흰색 안대가 씌워진 것 같았다. 안개가 어찌나 짙은지 눈앞으로 손을 올려도 보이지 않았다. 공중에서 더러운 늪과 소금물, 습지대의 냄새가 풍겼다. 조심하지 않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우왕장하는 바람에 발 밑에 무른 땅이 움직이는 듯했다. 그들은 서로 찾으려 갈팡질팡하다가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모두가 앞이 보이지 않는 하얀 바다를 표류하는 듯 허우적거렸지만 비미시 대장은 여전히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가 소리쳤다.
조심하십시오. 이곳 땅은 위험합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나 더러 겁을 먹은 프레드 왕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비밀시대장 쪽으로 가려고 몇 걸음을 옮겼지만 몇 발짝 떼지도 못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도와줘! 늪지에 고인 차디찬 물이 반짝이는 군화를 넘어 들어오자 그가 소리쳤다. 도와줘 비밀씨, 어디 있어? 점점 가라앉고 있어. 당한 목소리들과 철컹거리는 갑옷의 소리가 뒤섞이며 금세 주위가 소란스러워졌다. 근위병들이 모두 왕을 찾기에 불이 나게 사방으로 내달리면서 서로 부딪히거나 미끄러졌지만 몸부림치는 왕의 목소리가 다른 모든 목소리를 집어삼켰다. 신발이 없어졌어. 왜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 거야? 다들 어디 있는 거야? 처음 안개가 덮일 때부터 비밀씨의 좋은 대로 움직이지 않고 자리를 지킨 사람은 단 2명. 누구겠어? 스피드런스 그럼 스피드러스 경가? 그 두 신하, 이 얍삽 빠른 신하들. 플래푼 경뿐이었다. 스피드러스는 플래푼의 풍만한 바지자락을 붙잡고 있었고 플래푼은 스피드러스의 승마복 우도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왕을 구하려는 생각은 눈꼽도 없는 두 사람은 그저 몸소리치며 상황이 정리되길 기다렸다. 똑똑한 것들. 차라리 저 바보가 늪에 완전히 빠져버리면 우린 집으로 갈 수 있겠지? 스피드러스가 플래푼에게 속삭였다. 갈수록 주인은 혼란스러워졌다. 왕을 찾아 나선 근위병들은 늪에 발이 묶였다. 철퍽거리는 소리와 철컹거리는 소리, 비명소리가 대기를 가득 메웠다. 비밀시대장은 고함을 치며 상황을 바로잡아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고 왕의 목소리는 점점 아득해지며 컴컴한 밤속으로 사라져갔다. 왕은 모두에게서 차츰 멀어져가는 듯했다. 바로 그때 깊은 어둠 속에서 공포에 질린 끔찍한 외침소리가 들려왔다. 비밀씨, 살려줘! 그 괴물이 보여! 갑니다, 폐하! 계속 소리를 지르고 계시면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폐하! 비밀시대장이 소리쳤다. 살려줘! 살려줘, 비밀씨! 프레드 왕이 소리쳤다. 저 멍청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길 건가? 플래푼이 스피드러스에게 물었다. 그러자 스피드러스가 대답할 새도 없이 빠르게 내려앉았던 안개가 다시 순식간에 걷히기 시작했다. 작은 공터에 함께 서 있던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뿌연 수증기가 높은 벽처럼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왕과 비밀씨, 다른 병사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아득해졌다. 스피드러스가 플래푼에게 주의를 줬다. 아직 움직이지 마. 안개가 좀 더 열받치면 말을 찾아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을... 바로 그때 안개의 벽에서 미끈거리는 시커먼 형체가 불쑥 나타나 두 사람에게로 달려들었다. 플래푼은 꽥 비명을 질렀다. 스피드러스는 그 괴물을 후려치려고 했지만 그 형체가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앉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다. 스피드러스는 그제야 숨을 헐떡거리며 횡설수설하는 그 미끈거리는 괴물이 겁없는 왕 프레드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드디어 저희가 폐하를 찾았네요. 얼마나 찾았는지 모릅니다. 스피드러스가 소리쳤다. 이크. 왕이 낑낑거렸다. 딸꾹질을 하시는 것 같은데 놀라게 해드려. 플래푼이 말했다. 이카보그. 프레드가 신음하듯 내뱉었다. 내가 봤어. 그 거대한 괴물한테 한번타면 잡혀갈 뻔했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폐하? 스피드러스가 물었다. 그 괴물이 진짜였다니까. 프레드는 침을 꿀꺽 삼켰다. 운이 좋아서 살아 돌아온 거야. 다들 말에 올렸다. 당장 도망쳐야 해. 프레드 왕이 스피드러스의 다리를 붙잡고 일어나려 하자 스피드러스는 진흙이 묻을까봐 얼른 옆으로 비켜났다. 그러고는 그나마 얼룩이 덜한 프레드가 프레드의 머리를 다독여 주었다. 스피드. 진정하세요, 폐하. 얼마나 힘들겠어요. 늪에 빠지셨으니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짙은 안개 속에서는 커다란 암석들이 괴물처럼 보일 수도 시끄러워, 스피드러스. 내 눈으로 똑똑해봤다니까. 왕은 혼자 힘으로 비틀거리며 일어나라고 소리쳤다. 키는 말의 2배만 하고 눈은 커다란 등불 같았다고. 칼을 꺼냈는데 손이 미끄러서 놓쳐버렸지 뭐야. 그래서 늪에 박힌 군화를 벗어버리고 기어나왔다고. 바로 그때 또 다른 사내가 안개 속 그들의 작은 공간으로 들어왔다. 로더릭의 아빠이자 비밀시대장의 직속 부하로 크고 건장한 몸짓에 새까만 코스염이 인상적인 로치 부관이었다. 로치 부관이 어떤 사람인지는 곧 알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는 그저 근위대에서 몸집이 가장 큰 그를 보고
여기서는 그저 근위대에서 몸집이 가장 큰 그를 보고 왕이 몹시 반가워했다고만 해두겠다. 프레드는 낑낑거리며 물었다. 혹시 이카보그를 봤나 로치? 로치는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여 인사하면서 대꾸했다. 못 봤습니다 폐하. 안개와 지능만 보였습니다. 어쨌든 폐하께서 무사하셔서 정말 기쁩니다. 여기들 계십시오. 제가 대원들을 모아오겠습니다. 로치가 가려하자 프레드 왕이 징징거렸다. 가지마. 내 옆에 있어. 로치. 괴물이 이쪽으로 올 수도 있잖아. 소총 갖고 있지? 좋아. 난 칼과 신발을 잊어버렸어. 내가 가진 예복 칼 중에 가장 좋은 것이었다고? 자루에 포속도 박혀 있었는데. 왕은 로치 무관이 곁에 있어서 한결 든든했지만 그래도 추위와 두려움이 가시지 않아 여전히 몸을 덜덜 떨었다. 게다가 이카보그를 직접 봤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다 분통이 터졌다. 스피트러스가 플래폰을 보며 눈을 굴리는 모습을 보자 더욱 화가 치밀었다. 왕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것이다. 스피트러스, 플래툰, 난 칼과 신발을 되찾아야겠어. 저기 어딘가 있을 거야. 그가 주위를 에워싼 안개를 가리키며 말했다. 안개가 거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폐하? 스피트러스가 초조한 목소리를 묻자 프레드 왕이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칼을 되찾고 싶다고?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아주 귀한 칼이라고. 둘이 가서 찾아와. 난 여기서 로치 부관과 기다리고 있겠어. 빈손으로 돌아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일 길이 좋겠다. 이제 걔네들이 이카보고를 보게. 아주 고소하다. 자. 이카보고는 뭐야?